반갑습니다. 정전 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태산 대종사의 구도 과정의 출발점인 하늘을 보고 의심을 내신 관청기이상과 사리연구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관청기이상은 소태산 대종사의 일생을 10가지 모습으로 나눈 10상 중에서 그 첫째로 하늘을 보시고 의심을 내신 모습이죠. 여기에서 의심은 소태산 대종사의 발심과 구도와 대각의 핵심 키워드이기에 그 총체적 함의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소년 소태산의 의심의 반론은 원불교 교사 대종사의 발심에 드러나 있습니다. 대종사 7세 되시던 해 어느 날 화창한 하늘에 한 점 구름이 없고 사방 산천의 맑은 기운이 충만함을 보시다가 문득 저 하늘은 얼마나 높고 큰 것이며 어찌하여 저렇게 깨끗하게 보이는고 하는 의심이 일어나고 뒤를 이어 저와 같이 깨끗한 하늘에서 우연히 바람이 일고 구름이 일어나니 그 바람과 구름은 또한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가 하는 의심이 일어났다. 이러한 의심이 시작됨을 따라 모든 의심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 9세 때부터는 나를 생각한 즉 내가 스스로 의심이 되고 부모와 형제간을 생각한 즉 부모와 형제간 되는 일이 의심이 되고 물건을 생각한 즉 물건이 또한 의심이 되고 주야가 변천하는 것을 생각한 즉 그것이 또한 의심이 되어 이 의심 저 의심이 한 가지로 대종사를 답답하게 하였다. 그 10세 때부터 부모의 명에 의하여 겉으로는 비록 한문서당에 다니시었으나 글 배우는 데에는 뜻이 적으시고 의복, 음식, 유의 등에는 조금도 생각이 없으시고 오직 이 수많은 의심을 풀어 알고자 하는 한 생각으로 마음에 차 있었다. 원불교 교사의 대종사의 발심 대목을 읽을 때마다 이 대목을 접할 때마다 이 의심이 소태산의 생애에 과연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 즉 구도와 대각 그리고 교화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궁금해집니다. 이 의심이라는 발심으로 표출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석가모니는 노병사의 고통스러운 삶에서 해탈하겠다는 분명한 구도 동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로병사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가전 고행을 통해 사제 12년 8정도의 해법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태산의 의심에는 이러한 고에 대한 문제의식이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는데요. 고통을 해결하려는 모습보다는 모르는 문제를 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그 탐구적인 모습이 두드러집니다. 그렇다면 소태산에게 궁금함이라는 이 의심은 무엇일까? 모르는 것을 알고자 하는 이 의심이 고와 같은 인생의 실존을 풀어줄 열쇠가 될 수 있을까? 자, 이런 문제의식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이 의심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소년 소태산이 옥녀봉 하늘을 바라보며 의심을 내셨던 상황을 다시 탐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소년 소태산은 옥녀봉에 올라 하늘에 구름이 떠다니고 산 아래 마을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우주가 변화하는 진리에 대하여 깊이 몰두합니다. 사물을 대함에 주의하는 천성이 있어 매양 묻기를 잘하셨으며 보는 것마다 의심을 내어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며 천진한 호기심에서 비롯한 의심이 자연에 대한 소박한 의심으로부터 자, 여기서 처음에는 자연에 대한 소박한 의심이죠. 그 다음부터 자신의 존재, 또 대인, 대물 관계, 또 일체의 변화, 변천까지 의심이 확대되었던 것입니다. 자, 의심은 밖에서부터 부여된 것이 아니라 자기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 알고자 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밖이라는 건 어떤 계기인데 근원적으로는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라는 것이죠. 어떤 외지하는 규정에 따라 풀어내야 하는 숙제가 아니라 자기의 궁금증에 따라서 모르는 것을 알고자 하는 의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소년 소태사는 7세 때부터 소소한 호기심에서 비롯하여 자연 현상으로부터 9세 때부터는 인간 만사에 이르기까지 모르는 것을 알고자 했던 것입니다. 궁금했던 것입니다. 궁금함은 모른다는 사실에부터 시작하는 탐구입니다. 오직 수많은 의심을 풀어 알고자 하는 한 생각으로 마음이 차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소태산에게 있어 의심한다는 것은 결국 도를 깨닫는 뿌리요 성자의 기틀을 잉태하는 그러한 에너지였다는 것입니다. 소태산에게 의심은 진짜로 출발점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소년 소태산의 관청기상의 의심은 향후 나중에 이제 대각을 하셔서 이러한 것을 정리를 하세요. 어떻게 정리를 하셨냐? 이 정전에서 대소유무와 12이해로 정립시킵니다. 당신의 의심을 이렇게 정립했다는 것이죠. 대소유무는 이라 하고 12이해는 사라고 하여서 사리를 영구토록 한 것입니다. 관청기상은 사리영구로 확립된 것입니다. 결국 소태사는 사리영구로 관청기상의 의심을 정리했던 것입니다. 대산 김대거 종사는 대종사님은 어린 시절 대라는 천리의 자연현상을 통해 소라는 비근한 부모 간 촌수를 통해 유무는 주야 사시 인간의 생로병상을 통해 4년간 궁굴리는 공부로 대각의 열쇠인 대소유무의 이체를 차례로 의심하셨다라고 밝힙니다. 대종사님의 이 의심을 한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변화의 유무를 모르면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대소유무 중에서요, 변화, 이 유무를 모르면 고통스럽다는 거죠. 이런 변화의 원리를 잘 파악할 때 우리는 여유를 얻을 수 있고 낙원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형형색색의 현상인 소에 대한 분석이 분명하지 못하면 혼란스럽고 편협해집니다. 그리고 현상의 바탕인 본체를 모르면 현상에 국한되고 현상의 변화에 묶이게 됩니다. 매몰되게 됩니다. 그래서 현상의 바탕이요 변화의 본체자리인 대를 모르면 결국 현상의 어떤 상황이나 현상의 변화에 그냥 파묻혀갖고 허망하게 되는 거죠. 허망한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별할 것이 없는 대자리를 알아서 이 대자리에서 각각 개성과 차이와 차별이 드러나는 소자리 소현상과 사시순환의 변화와 흥망성쇠로 변태하는 유무의 이치까지 밝혀야 하는 것이죠. 또한 12이해를 모르면 고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2이해는 바로 인간 고통과 죄 문제를 집약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소유무의 이치를 밝혀 12이해 일을 잘 운전하면 고락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소유무의 의심, 우리가 의심이라고 하지만 대종사님은 나중에 이 의심을 대소유무로 확실히 밝히고 대소유무를 통해서 12이해를 운영하도록 만드는데, 그래서 대소유무인 이 의심은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의심이죠. 이 의심은 낙원인도의 어떤 그 표준, 바로미터, 낙원인도 이 대소유무에 따라서 낙원인도의 그 과정이 밝혀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소년 소태산의 의심은 우주와 인생의 원리를 파악하여 파랑고해를 해결하고자 하는 일체의 문제의 의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간단한 의심이 아니었어요. 이걸 통해서 우주와 인생의 원리를 파악해서 파랑고해에서 낙원으로 인도되기 위한 그러한 일체의 문제의 의식이었다. 그러니 관청기 이상의 의심은 고해에서 낙원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요 해결 안 할 수 없는 몸부림이요 구도의 에너지였다. 이렇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 결국 소년 소태산의 관청기 이상은 파랑고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는 개교 동기의 발심이요 포부요 서원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관청기 이상에서 의심을 냈다는 것은 결국은 대종사님께서 개교 동기의 발심과 통해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것? 파랑고에서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가는 그 중요한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의심의 문제 발견, 의심이라는 것에 딱 그게 발견되는 것은 관습적이고 습관적인 시각에서 벗어나는 몸짓입니다. 낯선 느낌이 일어나고 이상하게 여기는 이게 새롭게 느끼는 사고입니다. 의심이 생겼다는 것은 새로움을 아는 거예요. 살아계시는 거죠.
어린 소태사는 소년, 청년으로 성장해 갈수록 그 당면한 문제에 고민하게 됩니다. 이것이 일대 변혁의 시대적 당면 문제인 물질 문명의 직면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물질 문명에 합당한, 타당한 사고방식의 부재라는 문제에 봉착됩니다. 이 물질 문명의 변화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어떤 타당한 사고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 문명의 괴리 현상을 해결해 보려고 문제에 뛰어든 것입니다. 주어진 해법을 따라서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해결해 보려고 모험에 들어갔던 것이 바로 의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발심에는 이런 모험이 있었다. 이것이 바로 관청기이상에서 비롯된 구도의 삶이다. 이렇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 관청기이상의 의심은 소태산의 구도, 대각, 그리고 교화에 있어 전 과정을 관통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보통 의심하면은 그냥 그 발심에서 끝나는 걸 알고 있는데 그 발심에서 구도, 입정, 대각, 나중에는 그 창립정신의 과정 여기에 다 관통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의심을 다양하게 썼습니다. 의심에 몰두하기도 하고 또 의심을 돈망, 그냥 의심 자체를 다 놓아버리기도 하고 의심의 바탕자리를 이렇게 관통해서 깨닫기도 하고 의심하는 마음 당처에 이렇게 그쳐 있기도 하고 의심의 빛을 환히 밝히기도 하고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죠. 이처럼 의심은 소태산에게 있어 구도의 본원이요, 핵심이요, 지금 표현을 하면 플랫폼이다. 이 자리를 통해서 의심을 이렇게도 사용하고 입정으로도 사용하고 발심으로도 사용하고 대각으로도 사용하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소태산에게 의심은 이렇게 소태산의 처음이요, 소태산의 마지막이라고까지도 말해볼 수 있는 그러한 자리이다. 오늘은 소태산 대종사의 구도 과정의 출발점인 하늘을 보고 의심을 내신 관청기이상과 사리연구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전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였습니다.